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 이무영입니다. 올해도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고용산재 확정정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용산재 확정정산은 1년에 총 3회 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1회차가 12월 달에 나오고요. 2회차가 이제 5월 달, 이제 요번 달이겠죠. 조사가 시작되고 있고, 오늘은 그 2차 조사에 관한 공문 해설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저께 받은 따끈따끈한 공문이죠. 저도 이제 서울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거래처가 가장 많아요. 서울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각 지역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위탁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지사들도 경인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지역본부 이름만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뭐 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대표이사 귀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2022년 2차라고 되어 있죠. 우리 1차도 안 받았는데 무슨 2차예요? 2차가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단에 정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조사 회차가 2022년도 2회차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두 번째 조사 나간 게 아니고 공단에서 2022년도에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신네 회사를 조사할 테니까 부침의 자료를 우리 공단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확정정산 대상 선정 및 실시 안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유를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면 사업 개시 및 하수급인 승인 금액에 의한 보수총액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불일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는 여러분들 업체가 보험료를 많이 덜 내서 조사 나온 거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낸다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하고는 우리의 FM 보험료와 맞지 않아서 억울하게 산정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 개시 및 하수급인 승인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업 개시 현황 조회라는 것을 조회해서 엑셀로 변환한 겁니다. 여기서 산재고용 돼 있는 건 우리가 개시 신고한 거, 즉 원도급 공사다. 이게 아까 공문에서 개시 신고입니다. 밑에 고용 돼 있으면서 오른쪽에 하수급인 승인 여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게 하수급인 승인 공사가 된다. 사업 개시든 하수급인 승인이든 공단에 우리 건설사 이름으로 신고된 내역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구분에서 보험료를 고용 산재 혹은 고용 혹은 산재만 어떤 것들을 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시작일로부터 공사 종료일. 그래서 이 2022년 2차는 2021년도 1년치에 대한 개시 신고와 사업주 승인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값 안에 2021년도 공사가 껴있다라고 하면 그 공사가 해당 공사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체크해보면 이쪽 거 2021년 껴있죠. 이것도 껴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공사 현장의 총 공사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총액을 다 더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기간 중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잖아요. 이 공사로 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1년이라고 해보면 2021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되겠네요. 4,400만 원 중에 6개월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을 1할 계산합니다. 즉 4,400만 원이 아니고 공단은 2,200만 원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1할 계산해서 그 1할 계산한 금액들을 더하게 되는 게 우리가 2021년도 기준 사업 개시 신고와 하수급인 내역 신고의 기준 금액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업 개시 및 하수급인 승인 금액 1년치 공사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추정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추정 보수 총액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계산법대로 계산을 한 2021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대통령령으로 매년 정하는 도급공사 노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27%입니다. 100억 곱하기 27% 하면 27억이 추정 보수 총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료 신고할 때 이 27억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총액과 니네께 너무나 달라. 그래서 니네 회사를 우리가 조사 한번 해보려고 해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료를 내야 될까요? 쭉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계정별 원장과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계정별 원장은 다른 말로 제가 해석해드리면 지난 3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주고받았던 계산서에 대한 모든 내역을 달라고 하는 거와 같다. 즉 매출도 있을 것이고 매입도 있을 것이고 매입 안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지급수수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외주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이 보기 편하게 엑셀로 변환한 후에, 또 엑셀로 그냥 변환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계정별 원장 엑셀로 출력하면 잔액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매출이든 매입이든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나오게 출력하고 현장명도 기재되어 있다면 현장명까지 나오게 출력해서 공단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즉 전체 계정별 원장이 우리 3년간 생계연서를 끊고 주고받았던 모든 매입 매출 자료를 뜻하는 겁니다. 그거를 공단 조사하기 편하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현장명까지 기재해서 엑셀로 변환한 다음에 공단에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단은 이 자료를 보고 뭘 볼까요? 첫 번째, 매출 내역을 보고는 그 중에서 원도국 공사와 하도국 공사와 승인공사의 매출을 나눌 거예요. 원도국 공사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다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원도국 공사인 것 같은 하도국 공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심화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도급임을 입증해야 되겠죠. 하도급은 고용산재 둘 다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도급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임은 정확하게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 자, 승인공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시 현황의 가장 왼편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 승인이 있고 고용 산재 둘 다 승인받은 공사건이 있을 거예요. 고용 승인은 고용만 내면 되고요. 고용 산재 승인은 원도국과 마찬가지로 고용 산재를 다 내면 된다. 그래서 우리 매출을 보고 원도급이냐 하도급이냐 승인 현장이냐를 발췌해서 어떤 현장이 어떤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를 맨 처음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이제 매입장이겠죠. 매입장 안에 들어가는 게 재료비, 지급수수료, 뭐 외주공사비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노무비를 발췌해낸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노무비가 있죠. 첫 번째, 직접 노무비.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일용직임금, 또 용역사무실에 거래한 세금계산서도 직접 노무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3.3%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3.3%도 직접 노무비로 포함이 된다. 두 번째는 간접 노무비입니다. 정규직 급여 중에서 현장직들, 공사부 직원에 대한 급여를 발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외주 노무비가 되겠죠. 우리 외주공사비에 있는 금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전 계정을 다 내잖아요. 전 계정에 분포되어 있는 설치나 시공이 단돈 1원이라도 포함된 그런 세금계산서 항목들을 다 발췌해내는 거예요. 그 발췌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 거래처, 우리 매입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노무비는 전체 계정별 원장을 보고 발췌해낸 계산서 금액의 30% 것을 외주노무비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장비 노무비다. 그래서 이게 27종에 해당하는 계산서 금액을 다 발췌해서 산재만 이때 정산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특고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용보험을 매달 내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때는 조사하지 않더라. 적어도 1차 때는 조사하지 않았다. 2차 때는 제가 봤을 때 조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장비 노무비는 건설기계 27종에 해당하는 계산서 금액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도급 노무비율 30%를 곱해서 장비 노무비를 산출하고 이것들을 다 더한 걸 다시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다. 이 보수 총액과 여러분들이 신고한 보수 총액의 차액을 구해서 그 차액만큼을 추징하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이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번 2022년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조사에 대한 공문 해설을 얘기해 드렸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뒷페이지 보시면 확정정산 대상 선정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핵심 내용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교재는 저희 카페에 항상 올려놓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